첫째 항이 A인 수열 A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an 플러스 1에 대한 기납적 정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원래인 녀석에다가 지금 1을 더하래. 하나씩 더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야 마이너스 1의 n승이라서 곱하기 2를 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걸 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번 더하는 게 달라지는 거네. 생각을 해보세요. 아 1씩 더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뭐야? 바로 등차수열 각인 줄 알았더니 등차수열이 아니라 공차가 이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의 n승이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또 홀짝 나누라는 시그널이거든요. 짝수일 땐 1이고 홀수일 땐 마이너스 1이니까 홀짝 나누라는 시그널이고 그 다음 또 여기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n이 3의 배수인 경우 n이 3의 배수 3의 배수는 언제마다 나오는 거냐면 3개마다 반복되는 거고요.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도 3개마다 반복되는 거죠.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도 3개마다 반복되는 거지만 문제는 이거야. 3의 배수가 아닌 것들도 홀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어쩔 때는 홀짝이고 어쩔 때는 짝홀이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몇 개 단위로 보는 게 제일 좋겠어. 3개 단위가 아니라 6개 단위로 봐주는 게 좋습니다. 얘 때문에 2개 단위로 봐야 되는데 얘 때문에 또 3개 단위로 봐야 되는 거니까 사실 6개 단위로 봐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나열을 하는데 여기서 뭘 알았다고? 아 6개 단위로 6개씩 나열을 관찰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알겠지? 관찰하게 된다 생각을 한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이게 일종의 주기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이게 6개마다 주기성을 가지면서 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주기마다 줄바꿈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해주면 좋겠죠. 주기마다 줄바꿈을 해줄 수도 있겠죠. 알겠죠? 사실 얘는 대놓고 주기성을 띠겠다고 너무 강력하게 냄새를 풍긴 녀석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훨씬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얘기를 좀 해보죠. 맨 처음에 A였었어요. A였던 녀석이 3의 배수 n이 1이면 어떻게 돼? 1이면 3의 배수가 아니죠. 3의 배수가 아니었으니까 1을 넣으면 홀수니까 2를 뺍니다. 그래서 뭐가 됐다고 맨 처음엔 A-2가 됐어요. 2도 마찬가지 3의 배수가 아니죠. 그럼 이번엔 더해야 되겠죠. 다시 도로 A가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됐어요. 세 번째 거니까. 그래서 1을 더해요. 그럼 A 플러스 1이 됐습니다. 4가 된 거죠. 5로 가려고 했더니 4가 뭐야? 3의 배수가 아니지만 이번엔 짝수라서 도로 2를 더해요. 그래서 A 플러스 3이 되고 홀수일 땐 도로 뺄 테니까 A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3, 5, 6이 나온 거지. 6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다시 뭐가 된다고? A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6개 단위로 줄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자, 그리고 2가 커졌으니까 지금부터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거예요. 여기 다시 A가 되겠다가 다시 A 플러스 2가 되는 게 뭐야?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게 그대로 될 거고 한 칸 올라갔다가 다시 뭐야? 2칸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한 칸이 올라가는 게 남고 얘네끼리 쌤쌤이 지워지고 쌤쌤이 지워지니까 그 다음에 한 줄 넘어갈 때 남아서 여기 다시 뭐가 나올 거라고? A 플러스 4가 나올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도 A 플러스 2가 그대로 왔지만 하나 더 커질 테니까 A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3. 알겠죠? 주기가 커질 때마다 몇 개씩 커지고 있다고 지금 보니까 꾸준히 2씩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2씩 무조건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A 15가 43이라고 했었으니까 여기가 12면 13, 14, 15네. 15. 여기가 뭐라고? 43이래. 43이 원래 뭔데? A 플러스 4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A의 값은 39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얘 15를 주니까 너무 가까워가지고 나열하다 보니까 금세 와버렸어. 막말로 이거는 까놓고 15를 주는 건 좀 너무하다. 좀 화가 나지 않아? 15를 주는 정도면 그냥 애초에 15개 쭉 하면 되는 거 아님? 규칙성을 뭐하러 찾아? 눈 딱 감고 15개 쭉 풀면 되잖아 그냥. 그럼 A 몇인지 나올 거 아니야? A 더하기 몇인지. 그럼 그게 그냥 43대라고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숫자를 작게 줬을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열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나열을 하다 보니까 뭐 수열의 규칙성이 발견이 돼서 주기가 돌아간다는 게 발견이 되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문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예제 2번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N 플러스 1은 AN-2 그리고 N 곱하기 A1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AN 플러스 1, AN-2에 언제? 이번에는 N에 따라서 경우에서 나뉘는 게 아니라 AN에 따라서 나뉘는 거야. AN이 0 이상일 때는 무조건 2씩 빠진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AN이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라고 쭉 나열해도 되겠지만 이런 느낌이 받아도 괜찮아요. 양수면 계속 깎아먹다가 망했다, 음수로 내려가 버렸다 싶으면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A1이 9래요. A1이 9고 A0이 0이었으면 좋겠대. 근데 그걸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최소값은 M이라고 하자는 거 보니까 가장 먼저 0 되는 순간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쉽죠? 맨 처음에 9로 시작을 해요. 뭐라고? 2씩 깎아먹는다니까? 이거를 매번 공식에다 집어넣지 말고 이 하나를 머릿속에다 확 넣어버리세요. 아, 2씩 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9n으로 확 올라간다고? 알았어, 이렇게 해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 9, 7, 5, 3, 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가. 그러다가 어떻게 했다고 지금? 망했다. 이게 뭐야? 1, 2, 3, 4, 5, 6 6이니까 6이 음수가 되는 순간 7은 뭐야? 7은 여기 6, A1 알겠지? 6, 9 얼마? 54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미치듯이 내려가다 결국 뭐가 될까? 당연히 0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항을 따지자면 1, 2, 3, 4, 5, 6항. 여기가 7항. 7항에서부터 얼마큼? 27번은 빠져야지만 되는 거죠. 27번은 빠져야지만 0이 딱 만들어질 테니까 27번 진행되는 순간 34번 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m이 34인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n의 최소값 34를 찾았는데 a n 플러스 1에 다시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아직도 0 1항이기 때문에 1 한 번 더 빠질 겁니다. 마이너스 2까지 35항이 되고요. 그 다음 항이 뭐야? 35항에다가 9를 곱할 테니까 a n 플러스 2는 35 곱하기 9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35 곱하기 9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제대로 이해해서 문제를 잘 푸신 셈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A에 따라 나뉘든 아니면 N에 따라 나뉘든 이런 식으로 나뉘어가지고 하나씩 문제를 풀게 시킬 겁니다. 그냥 단순한 기납적 정의는 3점짜리로 출제가 되고,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뉘어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을 좀 더 하게 만드는 문제가 4점짜리로 생각이 된다,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아시겠죠? 자, 예제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열 AN과 B에는 A1, A2가 있고 B에1은 K가 있어서 이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정의된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뭐 한 거? 연립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A도 A대로 가고 B도 B대로 가는데 다행히 A는 A 시리즈 안에서만 다 해결이 되는데 젠장 B는 옆에 있는 A를 자꾸 갖고 와서 반영을 시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좀 더 복잡할 수 있겠죠. 일단 감을 잡아봅시다. A1은 A1의 혼자대로 가는 거니까 쉬운 거부터 먼저 잡읍시다. A1, 2가 둘 다 1이래요. 자, 그리고 AN 플러스 2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금 전 앞에 있는 녀석. 앞에 있는 녀석을 제곱을 하고 그 더 앞에 있는 녀석을 어떻게 해서 제곱해서 빼주는 역할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사실 이것만 보고는 금방 찾기가 힘드니까 한번 나열을 해봅시다. 맨 처음 1 이렇게 시작될 거고,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 빼면 당연히 0이겠죠. 요거 제곱해서 요거 제곱 빼면 뭐야? 마이너스 1이겠죠. 요거 제곱해서 요거 제곱 빼면 뭐야? 당연히 1이겠죠. 요거 제곱해서 요거 제곱 빼니까 다시 0이겠죠. 요거 제곱해서 요거 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나왔죠? 반복적인 패턴이 나왔죠? 반복적인 패턴이 나왔습니다. 1, 0, 마이너스 1과 1, 0, 마이너스 1이 반복적인 패턴이 나왔어요. 알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반복되는 거지 뭐. 왜냐면 얘가 앞에 두 개 영향을 받기 때문에 01 콤보랑 01 콤보가 둘이 나왔으면 그냥 그 자체에서 바로 다시 반복적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바로 전항하고 전항만 영향을 주니까 요 두 개만 이어지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알겠다. 하나 1 찍어놓고 1, 0,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1이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구나. 그래서 얘는 쭉 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n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는데 Bn 플러스 1은 뭐라고? B1은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미지수 K라고 잡아놓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Bn 플러스 1이 뭐래? AN이라는 녀석도 매번 바뀌는데 그 AN이라는 녀석에다가 BN이라는 녀석에다가 더하기 N이 나왔다. 요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와, 골치 아프다. 그래서 B20을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B20을 구해봐라. 근데 쌤 얘가 계속 바뀌는데요? 그러게 말이야. 얘가 계속 바뀌어요. 얘가 뭐야? 얘가 AN이라고 하자. 얘가 AN. 맞죠? AN 맞잖아요. 그러면 B에는 Bn 플러스 1과 Bn의 관계식이 있는데 이걸 K에다 놓고 매번 풀려니까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여기서 요령이 좀 있다면 어떻게 푸실 수 있을 거냐면 요걸 먼저 계산을 해놓는 겁니다. AN 더하기 N을 먼저 계산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요. 알겠죠? 여기서 보시면 Bn 플러스 1과 Bn이 얼마여야 돼? 합이. 항상 둘이 합치면 AN 더하기 N이어야 되는 거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얘네 둘을 먼저 정리를 좀 해놓자.
알겠지? Bn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정리해 놓으시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밑에다 써놓는 겁니다. AN에다가 더하기 N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그 녀석은 뭐냐면 1에다 1 더했으니까 2고요. 이 형이 2 더하니까 3이고요. 여기 3 더하니까 3이고요. 4 더하니까 3이고요. 5 더하니까 6이고요. 6 더하니까 6이고요. 7 더하니까 6이고요. 보여 안 보여 솔직히? 아니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이면 진짜로 이거는 머리의 문제인데 능지의 문제인데 수학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능지의 문제다. 참 인성이 파탄 났습니다. 근데 난 진짜로 저기서 333666 쓴 다음에 좀 규칙 안 보입니다 이러면 만약에 니네가 그러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런 학생이 있다면 표정 관리 못할 것 같아. 원래 그렇잖아. 학생이 뭘 질문해도 아 이게 모르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석 나가는 거 있지. 333666인데 조건이 안 보인다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어질어질 이런 거 있잖아. 이럴 것 같아. 이런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합이 뭐가 돼야 된다고 333666 이렇게 가야 된다 사실을 알게 됐다고 앞에 거 2개 더했더니 말이야. 알겠죠? 앞에 거 2개 더했더니. 그러니까 나랑 자기 자신을 더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해볼게요. B1이 뭐였다고요? B1이 K예요. 그럼 B1하고 B2하고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B1하고 B2 더하면 여기 N번 짱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얘네 둘이 더하면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B1하고 B2 더하면. 알겠지? B1하고 B2를 더하면 A1 더하기 1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만 여기 뭐가 되겠어? E-K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3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얘네 둘이 더하면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K 플러스 1이어야 되겠네요. 맞죠? 다시 또 얘네 둘이 더하면 얘네 둘이 더해도 똑같이 3이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다시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3이었으면 얘네 둘이 더해서 3이려면 여기 다시 E-K가 나오면 되겠네. 이렇게.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뭔가 E-K가 2번 나오는데 자 그럼 그렇다 치고 또 이렇게 둘이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 역시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K 플러스 1까지 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이거에서 온 건데 이게 이제 똑같이 333이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서 똑같은 게 한 번씩은 더 나오는 그런 풍경이 만들어졌고요. 계속해보자. 이제 6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이야기가 달라졌죠. 아까는 둘이 합쳐서 이거였는데 6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여기는 뭐가 돼야 돼? O-K가 되면 되겠다. 또 역시 얘네 둘이 더해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K 플러스 1이 나와야 되겠다. 얘네 둘이 더해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O-K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한 피리어드, 여기까지도 한 피리어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한 칸씩 밀려가지고 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이 뭐였더라? B20이 14여야 된다 그랬어요. B20이. 자, 이 Bn의 규칙성을 빨리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녀석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여기도 똑같이 1과 0과 마이너스 1일 거고 다시 말하면 여기는 뭐야? 8도 할 거니까 9, 9, 9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9, 9, 9. 자, 그럼 여기서 E-K에서 O-K 가는 동안 얼마큼 들어갔다고 여기 보니까 더하기 3이 만들어졌더라. 이런 게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재밌는 건 여기도 K 플러스 1이고 여기도 K 플러스 1이고 여기도 K 플러스 1인데 이놈의 K 플러스 1이 계속 되려나? 자, O-K랑 뭐랑 더해야 9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시면 K 플러스 4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K 플러스 4가 나와야 되는 거였죠. 알겠죠? 근데 이게 줄이 안 맞아. 내가 줄을 너무 타이트하게 써가지고 그치? K 플러스 4가 나와줘야 되고 다시 K 플러스 4랑 뭘 더해야 되냐? O-K가 나와줘야 되고 9를 더해주시면 다시 여기 뭐가 나와요? K 플러스 4가 나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네. 이렇게요. 아까 여기서 3씩 커진 것처럼 이번엔 어떻게 커졌어요? 여기 있는 K 플러스 1이 K 플러스 3으로 4로 더하기 3이 커진 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 여기 끝자리에 있던 E-K가 더하기 3이 돼서 O-K가 되듯이 여기도 3씩 커지는 이런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뭔가 3씩 커지는데 엇갈리면서 가면서 3씩 커지는 그런 느낌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몇 번 장을 물어봤었다고? B20번 장을 물어봤었으니까 이건 6개 단위로 잘라서 가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기서 3씩 더하다 저기서 3씩 더하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알겠죠? 6개 단위로 잘라서 가보시면 맨 처음에 K였지 않습니까? K는 하나 빼놓고 E-K, K 플러스 1, E-K, K 플러스 1 요거 두 개를 같이 빼놔야 될 것 같은데 K 플러스 1, E-K, K 플러스 1이었죠. 그 다음 다시 여기서 3이 더해져서 뭐가 나왔다고? O-K, K 플러스 4 O-K, K 플러스 4 아니구나. 4개씩 나오는구나. 4개씩. 알겠지? 4개씩. 희한하게 저기 3이 커지다 보니까 4개씩 만들어지게 되네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4개 나오고 이렇게 4개 나오고 왜 4개씩 나오지? 잠깐 볼게요. 여기 이 앞에 게 시작되면서 4개의 세트가 하나 만들어졌었고 이 4개는 여기 3개에서 온 거 하나랑 요거 하나가 만들어진 건데 요거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 거로 넘어갈 때도 또 만들어진 거네. 그래서 여기가 O-K고 얘네 둘이 합쳐서 이게 돼야 되는 거고 얘네 둘이 합쳐서 이게 돼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만약에 10이었다고 치면
얘랑 더해서 12가 나와야 되는 게 8-K가 나와야 되는 게 다시 여기서 3 더해진 게 맞긴 하네요. 아, 개복잡. 맞죠? 다시 이번에는 아까 여기서 뭐가 됐다고 여기서 3이 커지다가 여기서 3이 커지다가 그쵸? 이 두 개가 동시에 여기서 이렇게 커진 게 나왔다가 이 K 플러스 1이 K 플러스 4로 두 번이 나왔다가 맞습니까? 다시 이 녀석이 어디로 간다고? 이 녀석이 다시 8-K, 8-K로 나오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K, 8-K로 나오면 되겠다. 요렇게요. 8-K가 이렇게 가고 여기서도 이렇게 가고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도 K-4가 요렇게 합쳐서 12가 나왔고 똑같이 1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다시 K 플러스 4가 그대로 나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K 플러스 4, K 플러스 4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아이고 복잡하네. B20 언제 나오냐. B20 언제 나와. 아 참네. 잠깐만요. E-K랑 E-K랑 K 플러스 1이 있었고 K 플러스 1은 그대로 가는 거였고 아니 이게 3계단이야 4계단이야 잠깐만요. 2, 333, 666, 그 다음에 999 넉넉하게 좀 벌려놓고 했더니 뭐가 됐다고? K가 되고 E-K가 돼서 여기까지 뭐 초반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K 플러스 1, E-K, K 플러스 1로 반복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여기 3개 영향을 받는 거니까. 맞죠? 이 3개가 이쪽으로 가주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받았다 치고 6의 영향을 받는 애들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O-K, K 플러스 1, O-K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시리즈 되는 거 맞고요. 9의 영향을 받는 애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뭐가 됐다고? K 플러스 4, K 플러스 4, 다시 O-K, 여기도 K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3개 단위로 반복된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3개 단위로 반복이 되는데 사람 헷갈리게 만들었던 게 여기 있는 K 플러스 1이 3 시리즈이기도 한데 여기도 K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마치 한 번 더 오는 것 같은 효과가 생겼던 거지. 그치? 그래서 헷갈렸던 거죠. 3 시리즈가 뭐라고? K 플러스 1, K 플러스 1에서 왔던 거고요. 6 시리즈는 반대로 뒤집어졌던 거고 9 시리즈는 다시 K 플러스 4에서 K 플러스 4로 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몇 개 사이클? 6개 사이클대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개 사이클대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알겠습니까? 6개 사이클대로 가면 결국 뭐야? K 플러스 1이 뭐가 됐다고? K 플러스 4가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니까 다시 6개 사이클이 이렇게 있겠죠?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 6개 사이클도 있겠죠? 다시 보세요. 얘가 몇이야? 얘가 A3이었는데 B3이었는데 얘가 뭐고? B 6개가 있으니까 B9가 될 거고 그러면 6개를 가면 B15가 만들어질 텐데 그 녀석은 뭐라고? K 플러스 7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K, B 이게 될 거고 B 몇을 구하라고? B 다시 6을 더하는 거니까 B21을 더하면 K 플러스 10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건 B21이 아니라 B20이네요. B20 O-K도 지금 O-K도 몇에서 E-K에서 지금 3씩 커진 거였었으니까 여기서 몇을 커지면 여기서 똑같이 3씩 두 번이 커지면 11K 마이너스 K가 만들어지겠죠. 11 마이너스 K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14라 그랬으므로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K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3이다. 그냥 쓰고 나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알겠죠? 근데 다만 똑같은 게 두 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K 플러스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니까 규칙이 헷갈렸는데 어차피 3개마다 반복되는 거고 엇갈려가면서 더해지다 보니까 6개마다 반복되는 것만 찾았었으면 그런 거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이제 한 번 더 정리가 되십니다. 알겠죠? 연립해서 풀어나가는 문제를 해봤었고요. 예제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은 이야기가 기니까 칠판 지우고 한 5분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터 좀 끄고요. 자, 지금부터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균합적 정의와 뭐라고? 구조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조화. 구조화가 뭐야? 구조화가 수영도로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수영도로. 봐봐.
앞에 문제들 같은 경우는 수열을 나열할 때 어떻게 나열했어요? 그냥 일렬로 쭉 나열을 했지. 왜 일렬로 쭉 나열을 했냐면 앞에 거 가지고 다음 거 되고 앞에 거 가지고 다음 거 되고 해봤자 앞에 두 개 가지고 다음 거 되고 앞에 두 개 가지고 다음 거 되는 거니까 순차적으로 그 앞에 것들이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식의 구조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확실히 달라요. 이게 수용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건 수용도로 푸는 거더라 라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왜 얘를 수용도로 풀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자, 보시면 예제 4번 문제를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A2n이 있고 A2n 플러스 1이 있잖아. A2n과 2n 플러스 1이 둘 다 누구의 아들이야? AN의 아들인 거야. A2n을 할 때도 AN으로 설명하는 거고 A2n 플러스 1 할 때도 AN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두 개를 둘 다 어디다 밑에 놔둔다고? AN 밑에다가 같이 깔아놓는 거지. 원래는 하나가 하나씩 맡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가 몇 개를 맡는다고? AN 하나가 두 개를 맡잖아. 그러니까 수용도 나뭇가지가 생기는 거야. 다시 유제 5번도 보세요. 유제 5번도 여기는 2n과 2n 플러스 1이 아니라 2n 플러스 1과 2n 플러스 2야. 알겠지? 그런데 그 둘 다 또 누구의 아들이야? 지금 보니까 AN과 AN 플러스 1들의 아들인 거지. AN과 AN 플러스 1의 아들이니까 AN, AN 플러스 1 이렇게 있었어?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또 역시 두 개로 찢어져야 되는 거겠지.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씩 가는데 뭐 어떻게 돼야 된다고? 또 다시 유제 6번도 마찬가지. 이번 3개짜리네? A 3n-1과 3n과 3n 플러스 1이 다 뭐라고? AN에 해당되는 애들인 거잖아. 그럼 그런 식으로 되는 애들은 하나씩 해주는 게 아니라 걔 하나가 3개를 영향을 주는 거니까 3개짜리 수용도를 그려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개 딴에서 여러 개의 수열을 영향을 주는 애들이 있지. 그걸 발견한 순간 뭐라고? 아, 이거는 수용도다. 알겠죠? 구조화를 만들어야겠다. 꼭 수용도가 아닐 수도 있겠죠. 뭐 더 멋있는 구조로 또 평건이 개발해서 나올지 알게 뭐야.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라고? 하나의 수열이 누구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내 바로 다음 혹은 어떤 놈 특정한 하나가 아니라 얘가 2개 이상의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그걸 다 화살표로 표현해 주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 그런 거 있잖아. 그 코로나 맨 처음에 시기에 거기 뭐 누구지? 중국에서 누가 와가지고 대구에 신천지인가? 거기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확 퍼뜨리고 왜 이래서 맨 처음 시작됐었잖아.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 나?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걸 이제 수용도로 만드는 거지. 누구 한 명이 등장, 알겠지? 등장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쫙 퍼졌다. 그 다음에 이제 쫙 퍼지고 싶은데 뭐 여기 이만큼 그룹이 되게 포기했겠죠, 아마도.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한 명당 2명씩 전파를 시킨다. 그럼 이렇게 쫙 퍼지는 그 구조가 수용도로 만들어지긴 하겠지. 별로 좋은 예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도 10만 명 넘었다며? 어제 10만 명 넘어까지 봤는데, 그치? 근데 10만 명이 넘으니까 좀 이제는 걸린 사람이 민폐고 이런 게 좀 덜한 것 같아. 어떻게 맞지? 그냥 나도 아는 선생님이 또 걸려가지고 학생들이 싹 다 검사 받으러 갔대. 수업도 못하고 휴강하고. 근데 야 10만 명이면 진짜 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봐봐 5천만 명인데 그중에 10만 명이 매일 걸리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 지인이 500명만 있어도 그 500명 중에 한 명씩은 계속 발발을 하는 거잖아. 맞지? 물론 지인이 500명이나 있냐라고 너가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야 그래도 같은 학교 친구가 몇 명이야? 같은 학교 친구가 몇백 명 되잖아, 그치? 아니야? 몇십 명밖에 안 돼? 너 혹시 뭐 산골 오지학교 이런 데 다니는 거야? 아니지, 몇백 명 되지? 그럼 나중에 페이스북 그런 애들이랑 또 대충 친구 해갖고 다 친구 추가하고 나면 금방 몇백 명 금방 돼요, 그죠? 카톡에 사람 몇 명 있어? 응? 100명 적당합니다, 그죠? 이제 물론 이제 연락한 사람은 정해져 있지만, 그지? 나도 그래요. 자, 그렇다고 칩시다. 이제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번에 구조화를 시키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코로나가 아니니까 깔끔하게 한번 구조화를 시켜봅시다. 2020학년도 수능에 21번으로 출제됐었던 문제고요. 와, 문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선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AN이 있고 AN이 AEN과 EN 플러스 1을 다 만족시키는 녀석이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 어떻게? A1이 있었고 A1이 뭘 만들어낸다고? A2도 만들어내고 A3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2n에도 영향을 주고 A2n 플러스 1에도 영향을 줄 테니까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지. 알겠지? 그럼 A2를 넣으면 어떻게 돼? A4랑 A5에 영향을 주겠지? 여기다 A4랑 A5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면 되는 건데 두 개 영향을 주다 보니까 두 개로 찢는 수용도가 가장 알아보기 쉬운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보시면 여기가 A1이고 여기 A2고 여기 A4니까 여기 뭐가 나온다? 다시 A8이 나오면서
수요를 구조화시키는 게 충분히 가능해지고, 이 수요를 구조화시킨다는 게 그 어차피 규칙성을 노가다로 찾아야 되는 수능에서 그나마 가장 수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구조화를 시켜나가면서 나열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지. 알겠지? 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착하니? 거기서 뭘 물어봤어요? 수열의 합을 물어봤는데 몇 번째 합을 물어봤어? 63항의 합을 물어봤잖아. 63항의 합이 뭔 소리야? 첫째 줄이 1개, 둘째 줄이 4개 하나 뺀 거, 여기는 8개 하나 뺀 거, 여기는 16개 하나 뺀 거지. 그럼 쭉 어디까지 가면 되겠어? 32에서 하나 뺀 거, 64에서 하나 뺀 거, 요까지 합쳐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줄별로 합쳐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A20이 1이랍니다 선생님. A20이 1이면 어디야? A20은 A10 밑에 여기가 1이 있었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1이 있었던 거고, 자 그럼 다시 거꾸로 올라가자. 1로 되려면 하나씩 뺀 거니까 여기는 2였겠네요. A10은 2. 그 다시 여기는 3이었겠네요. A5가 3이었다는 얘기는 A2는 1이었다는 얘기가 되나요? 1이어야지 2배에서 하면 3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다시 1 뺀 거니까 얘는 2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항이 2였었구나. 이 하나짜리가 쫙 하고 퍼졌구나. 요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긴 거고,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합을 구해봐야 될 텐데, 합을 구하는데 여기서 힌트가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63개 합이라고 했었으니까 이 줄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뭐였다고? an-1로 가는 녀석이고요. 이쪽으로 가는 녀석은, 이쪽은 뭐야? 2an 더하기 1로 가는 녀석인데 역시나 평건이죠. 요 마이너스 1과 더하기 1을 둘이 어떻게 줍니까? 그냥 지워주면서 이 값의 3배가 되게 됩니다. 각각의 합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2였으면은 합은 몰라도, 그러니까 각각은 몰라도 합이 6인 건 확실하다 이거지. 3배가 되는 거 확실하다 이거지. 그럼 이 녀석도 어떻게 되겠어? 이 녀석도. 이 녀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요렇게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얘의 3배가 되는 거고, 요렇게 둘이 더하면 얘의 3배가 될 테니까 얘네 둘이 더한 거에 3배를 해주면 이 녀석이 3배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뭐야? 18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요런 식으로 결국에 뭐가 나와버렸어요? 줄지? 네, 등비급수의 합이 나와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틀려버리면 진짜 억울해 미치죠. 162가 되는 거고, 하나 더 486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31까지 합, 63까지 합의 격을 다 더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 다행이네요. 거기 700 몇이 나와서 그런 거지. 이거 만약에 주관식이었으면 후달렸겠다. 야. 648. 아, 후달려. 지금도 후달려. 702. 726. 아씨. 아, 저기 있다. 728. 728. 728. 불안불안해요. 알겠죠? 저는 그래서 수능 치러 가면 다 맞을 자신이 좀 없는 편. 이해가십니까? 네, 요렇게 봐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요런 구조화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갑니까? 요렇게. 요런 것들 하나 생각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제 5번도 한번 보실까요? 유제 5번? 유제 5번 어땠어요? 구조화가 잘 보이던가요? 유제 5번은 AN도 있고 AN 플러스 1도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구조가 좀 어렵지 않았었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5번. 이게 아무래도 좀 생소하다 보니까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덱스인 대로 많이 같이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1이 1이에요. A1 1. A2는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AN과 AN 플러스 1을 알면 AEN 플러스 1과 EN 플러스 2를 알 수 있다며. N에다 1을 집어넣었더니 A1하고 A2를 알고 있으니까 1을 집어넣었더니 A3과 A4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콤보에서 뭘 만들어주면 되겠다고? A3과 A4 콤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3과 A4 콤보를 일단 만들어 볼게요. 알겠지? A3은 뭐야? A3은 여기서 1에서 2를 뺐으니까 1을 빼고 아니다. 마이너스 1을 빼고 여기다 3배를 했으니까 6에서 더했으니까 5가 되는 거죠. 5. 나 계산 틀리면 여기 큰일 나니까 좀 도와줘라. 진짜 나 인간적으로 좀 도와줘야 된다. 여기서 3, 2 빼면 뭐야?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1 된 거 맞죠?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A3과 A4를 알게 되었네요. 이렇게 A3과 A4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n에다 3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3을 집어넣을 수 있으면 다시 n에다 3을 집어넣으면 A5를 알고 A6을 알 수 있네요. A5랑 A6을 알게 되는 거죠. A5. A5랑 A6을. 알겠죠? 그럼 다시 정리하시면 뭐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5고 다시 여기다 3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6은 뭐야? 6은 여기서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다시 여기서 이 녀석이 6이 나오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두 콤보가 요 두 개를 만들어내고 요 두 콤보가 요 두 개를 만들어내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더해야 되냐면 16까지 더해봐야 되는데 그럼 5, 6은 뭐야? 다시 n에다 5를 집어넣는 거니까 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5를 집어넣으면 11하고 12가 나오는 거지. 그치? 11하고 12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알겠죠? 다시 여기서 똑같이 가서 어떻게 됐냐면 A11과 A12가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게 7, 8이 안 보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90도 안 보입니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7, 8 같은 경우 어디서 찾아나가면 되겠니? 7, 8을 구하려면 n에다 3을 집어주면 될 테니까 에이? 에이? 아이! 에이! 이 똥까지들이 에이! 에이!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다시요. A1이 1이고요. 아, 계산이 잘못됐었네. 이렇게 되고 여기 A3, A4. 알겠죠? A3, A4로 갈게. A3 아까 얼마였다고? 그냥 지워버렸어. 내가 당황해가지고. A3 얼마였다고? 아, 도와줘. A3 얼마였다고? 어? 5? A3 5. A4는? 마이너스 1. A4는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n에다가 이게 뒷콤보니까 A3을 뒷콤보로 생각해 주시면 A2 밑에다가도 집어넣을 수 있잖아. 이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n에다 2를 집어넣어야 5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n에다가 2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A5는 뭐야? A5는 마이너스 A2 더하기 3 A3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거고, 그럼 여기서 15에서 2를 뺀 거니까 A5는 1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야? 더 뒤에 녀석에다가 두 개의 다리를 찢기로 했었으니까 2, 3 때린 거는 3 뒤에다 찢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들어갔더니 여기 뭐야? 여기 A5랑 A6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알겠죠? A5랑 A6이 나왔었고, 다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 4 콤보니까 4를 똑같이 간다고 치면 3위에다가 집어넣은 거니까 A7이랑 A8이다. 이런 식으로 구조로 만들어주기 시작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갑니까? 이런 식으로 구조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A5가 얼마라고? 아, 이렇게 어려워. 이거 세배하면 15고, 여기서 이걸 뺀 거라서 13. A6은 얼마라고? 뭐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쭉쭉쭉 간다. 다시 그 다음 줄이 되면 뭐가 돼? A16이 되면서 여기까지 합쳐서 결국 뭐 하자는 얘기,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합쳐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전부 다 합쳐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합치기 전에 귀찮으니까 잠깐 봅시다. 여기서 여기로 내려가는 케이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보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AN 더하기 3AN 플러스 1이었었고, 다시 똑같이 AN 더하기 빼기 AN 플러스 1이었기 때문에 콤보가 이렇게 지어지면서 뭐가 돼요? 결국에는 여기만 2배가 되는 효과가 만들어진 거지.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고, 여기가 2였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4다. 그럼 여기는 얼마야겠어? 당연히 합치면 8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여기 합치면 얼마가 될 거라고? 여기는 16이 될 거니까 2, 4, 8, 16 합치면 31인데 30인데 여기 더 1 되는 거니까 뭐야? 우리는 3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시켜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왜 그랬다고? 역시 두 개씩 찢어지는 거니까 그 밑에다가 2개씩 자리를 맞춰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쌤, 여기서 이거는 왜 밖으로 뺀 거예요? 전체적으로 n 플러스 1이 2n 플러스 1가 가는 거다 보니까 한 칸씩 더 뒤로 밀리는 구조라서 한 칸씩 더 밀었고, 힌트는 어디 있냐면 수열의 합을 16칸까지 구하라고 했잖아. 알겠지? 15항까지 구하라고 안 하고 16항까지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수영도로 가면 2의 n승에서 하나 빠진 녀석이 만들어질 텐데 16항까지 구하라고 한 걸 보니까 하나 정도 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좋을 수 있겠죠. 알겠죠? 여러분이 아는 수영도만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유제 6번은 뭐겠어요? 유제 6번은 몇 개로 찢으면 되겠니? 당연히 척 보시기에 3개로 찢으면 되겠다는 느낌이 드시죠? 알겠죠? 요건 3개짜리 수영도를 한번 찢어서 한번 해보시기를 해볼 거야? 같이 하겠습니다. 개불하네. 자, 유제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6번. 대기씨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근 트렌드라서 꼭 해야 된다고. 봐봐. 얼마나 트렌드야. 예제 4번이 2020학년도야. 그 다음에 유제 6번 2021학년도야. 그 다음에 유제 5번 2021학년도야. 그럼 이제 2021학년도 이렇게 휩쓸고 지나갔잖아. 그치? 그럼 이제 작년 거 하나까지만 때리면 이렇게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조화가. 알겠죠? 근데 요거는 꼭 알고 가야 돼요. 아직은 유행이 끝난 시기가 아니라고요. 물론 다 더해도 돼요. 다 더해도 되는데 일단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A1이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1 1이라고 되어 있고 A1을 넣었더니 A2하고 A3하고 A4가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A2하고 A3하고 A4를 이렇게 구조를 시켜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뭐 해주는 거니까 다 세 개를 파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A2는 뭐가 되겠어요? A2는 A-5, A6, A7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점 파생돼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3배씩 가는 거니까 여기가 A9가 되겠고 여기가 A12가 되는데 마침 나보러 11, 12, 13을 물어봤네? 얘를 물어봤네?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근데 다만 좋은 게 뭐냐면 이 세 개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1로 넘어가는 합의 콤보는 어떻게 되는 거야? AN, 이 AN이 만들어지고 거기다 더하기 뭐가 되면 된다고? 더하기 4가 되면 된다.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하셔도 괜찮겠죠? 각각의 항을 구할 필요가 없이 뭐 하면 된다?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다 더했더니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지워지고 이 AN 더하기 4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알겠죠? 1항이었으니까 A4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1을 집어넣으면 하나 커졌으니까 2가 되는 거고 2배 되면 4에다가 더하기 4니까 우리가 구한 답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안 구하셔도 되는 거죠. 알겠죠? 이런 것들이 좀 더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콤보다. 다행히 4점짜리 중에 제일 쉬운 4점이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가 풀린 건데 유제 7번은 정반대예요. 같은 4점인데 얘는 30번이었어. 이거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알겠죠?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냐? 구조화시키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있었어요? 연립하는 거 있었죠? 구조화시키는 거 똑같고 연립하는 거 똑같이 배웠는데 그 둘을 섞으면 어떻게 돼? 그럼 좀 어렵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30번급으로 올라간 거거든? 선생님 30번이면 그러면 이거는 킬러로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 사실 그런데 저는 그냥 번호가 30번이라고 무지성 킬러로 분류하고 이러진 않으려고요. 그럴 거면 그냥 분류하는 게 세상이 얼마나 쉬워. 문제를 풀어보고 맥락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30번 킬러, 29번 뭐 준킬러 이렇게 이게 아니라 얘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태까지 맥락에서 이어지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가끔. 지금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패러다임 바꾸는 것 중에 앞에 숫자를 알려주고 그 다음으로 가자. 이런 식이거든. 근데 어떤 유형 중에는 뭐가 있냐면 요걸 알려줄 테니까 그 전에 앞에가 어땠는지 수형들을 거꾸로 가봐라. 이런 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머리가 좀 뽀개져요. 왜냐면 이 조건에서 일로 오는 건데 이걸 역함수로 때려야 되다 보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아예 킬러로 다 뺐어요. 그 안에는 실제로 이거보다 더 쉬운 문제도 있는데 그건 킬러로 들어가는 거고. 왜냐면 생각 자체가 어려우니까. 알겠죠? 근데 이거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배웠던 맥락에서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고 봐서 킬러로 안 들어가는 거고.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 이런 거 있어요. 보세요. 기출이 이렇게 있잖아. 기출. 여기서 말하는 기출이란 건 평가원 기출뿐만이 아니라 교육청이든 뭐 고2든 뭐 지방이든 모든 기출 문제 말이야. 한 2만 개 되는데 대충 2만 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니? 대충 한번 잡아볼까? 평가원, 교육청,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지방교육청, 그 다음에 사관학교, 경찰대 이렇게가 이제 퍼블릭한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평가원 문제 역대 몇 개? 대충 4,000개쯤 됩니다. 평가원 문제가 여태까지 4,000개쯤 되고요. 교육청도 4,000개쯤 됩니다. 고2 교육청도 4,000개쯤 됩니다. 이게 3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3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1 교육청이 지방교육청이랑 같이 3,000개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럼 대충 몇 개야? 18,000개지. 거기에 사관학교가 1,000개가 좀 넘고 얘도 600 몇 개가 됐기 때문에 1,000개가 좀 안 되지만 여기서 4,000개씩이 넘기 때문에 넘어오면 대충 1,000개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충 1,000개, 얘는 1,000개보다 안 되지만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합치면 대충 몇 개? 한 2만 개쯤 돼요. 근데 어때? 이 2만 개 딱 있다는 느낌 들으면 어떤 기분 들어요? 이런 거 안 들어? 막 씨발 다 풀고 졸업해야겠다. 그런 생각 안 들어? 안 드는구나. 저는 근데 요즘에 이런 생각 드는데 그 2만 개 이거 전부 다 해설 강의를 찍어놓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해설 기계, AI 해설. 안녕하십니까? 자, 2020학년도 뭐 평가 6월 평가원 가형 30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원하는 의도는 뭐였고 하면서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예를 들면 1시간에 4문제씩 푼다 쳐.
뭐 그보다 더 많이 풀 수 있겠지만 사실 사람이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문제씩 푼다 치고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씩 일한다고 치고 40시간이잖아. 40시간인데 4만 문제, 2만 문제를 풀려면 500일이면 되지. 그치, 500일이면 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10시간씩 매일매일 해석강의만 로봇처럼 찍는 거죠. 아, 근데 이거 500일이라고 하니까 되게 빡세 보이지만 250일 해도 되잖아. 250일 해서 곱하기 2년 이러면 2년 동안 하면 되잖아. 250일 하면 선생님이 생계가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럼 왜냐면 너무 바쁘니까. 그럼 100일 100일하고 5년 동안. 근데 이렇게 하면 또 그동안 또 기출이 또 쌓일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그리고 이거 4문제라고 잡았는데 까놓고 솔직히 3점짜리는 절대 이렇게 안 걸립니다. 알겠죠? 3점짜리는 이거는 이런 개념을 써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싹 다 찍어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긴 호흡으로. 그 다음에 은퇴하는 거지. 안녕 여러분 이러면서 전 더 이상 여러분께 가르쳐드릴 게 없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 뭔가 의미 있지 않겠어? 나중에 내가 죽었어. 나중에 죽었는데 뭐 10년이 더 지났어. 그래서 뭐 10년 안에 죽진 않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뭐 수능 얘기할 때 야 근데 거기 어디 가면 그 DB가 다 있다. 모든 문제 해설 다 있다. 아니 나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너네는 그럼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무슨 얘기 하다 여기까지 왔니? 갑자기 얘기 왜 했지 내가? 몇 천 개 있는지? 하여튼 다시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제가 까먹어버렸고요. 원래 제가 맥락을 잘 놓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제 7번을 보면서 문제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 겁니다. 두 수열 AN과 BN이 모든 자연세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기로 돼 있어요. 근데 웃기는 게 똥강아지가 짜증나. 이게 뭐야 얘들아. AEN하고 AEN 플러스 1이 누구에 의해 결정되니? 거꾸로. AN에 대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BN에 대해서 결정되는 거야. 서로 섞어찌개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서로 섞어찌개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숫자로 쓰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맨 처음에 B1부터 시작하는 거야. 뿌리가. 알겠어? 난 B1이다. 그때 얘가 뭘 만든대? A2하고 A3를 만든대. 이렇게. 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구조가 되는 거지. 근데 거꾸로 대신 공평한 게 B2N과 B2N 플러스 1 누가 만든다고? A1이 만들어요. A1이 만들면 여기 B1, B2, B3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처리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갑니까? 이렇게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의사인 선배랑 얘기하다가 나온 건데 자녀의 두뇌가 엄마의 머리를 더 많이 닮는다고 하더라고. 넌 들어봤지 이거? 그치? 근데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의 두뇌를 닮으면 너무 고착화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생각해봐봐. 어떤 아빠가 똑똑해. 근데 이 현대 사회에서 똑똑하다는 게 아무래도 강점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밥 먹고 공부하는 거잖아. 알겠지? 현대 사회에서 싸움 졸라 잘하는 게 좋아? 아니면 공부 졸라 잘하는 게 좋아? 기본적으로 공부 졸라 잘하는 게 좋아요. 아니 물론 UFC 선수급으로 싸움을 졸라 잘하면 그걸로도 큰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진짜 전 세계에 몇 명인 거고. 그걸 그치? 우리나라에 싸움으로 돈 버는 사람이랑 공부로 돈 버는 사람 중에 누가 많겠어? 공부로 돈 버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아빠가 현대 사회에서 돈을 잘 벌어서 뭐 이렇게 사회에 가정을 일으켰다. 알겠지?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자녀도 똑똑하다. 왜냐 아빠가 똑똑하니까. 아빠가 일으킨 가문에서. 알겠지? 그래가지고 또 또 낳고 해서 그냥 계속 똑똑하다. 자 그럼 그냥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엄마 쪽이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게 성차별적 발언이니까 기분 나쁘지 말아야겠지. 그냥 경향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남자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러면 보통의 남자들의 심리 중에 너 봐봐. 졸라 이쁜 여자친구 하나 있고 엄청 똑똑한 여자친구 하나 있어. 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자, 이게 무슨 말을 못 하잖아? 맞지? 근데 이제 보통 이쁜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알겠지? 이쁜 여자친구 결혼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아들 낳았더니 아들이 이쁜 엄마의 머리를 닮았네? 이쁜 엄마의 외모를 닮은 게 외모도 닮았겠지만 그건 모르는 거죠. 어떻게 고친 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근데 엄마의 외모를 닮았네? 자, 그러면 머리를 닮았네?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얘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 기득권이 없어지는 셈이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갈아 끼워지겠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야. 똑똑한 아빠가 있었더니 영원히 그 유전자가 평생 똑똑했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게 맞는 것 같아. 남자가 이쁜 여자를 좋아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으면 그게 좀 더 공평하게 가는 것 같고, 남자가 똑똑한 여자를 좋아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그럼 뭐야? 영원히, 그치? 한 번 똑똑했던 남자들은 영원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알겠지? 그 가문이 평생 다 해먹을 테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뭐
안 되는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뭔가 이렇게 역동성이 없어 보여요. 자, 쓰잘데기 없는 얘기 그만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별로야? 아까 그 문제 2만 개 다 있는 거? 별로야? 야, 근데 너네 이럴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풀지 했는데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QR 코드 같은 거 딱 찍었더니 그 문제 딱 떠가지고 4점짜리만 다 할까? 4점짜리만 다 하면 4점짜리 몇 프로쯤 되냐면 40 몇 프로쯤 되거든요. 그래서 2만 문제가 있잖아. 2만 문제 중에 40 몇 프로쯤 하면 9천 개쯤 될 건데 9천 개 중에 또 교육과정 아닌 게 있어요. 뭐 공간도형, 공간벡터 이런 거 빠진 거 많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겹친 게 빠진 게 많단 말이야. 7천 개 될 거 아니야? 그치? 2만 문제 7천 개 되면 하루에 아까 내가 몇 개 한다 그랬지? 4개씩 10시간 하면 대충 좀 더 빡세게 12시간씩 해서 50개씩 한다 치고 7천 개 50개면 뭐야? 140일이면 다 하네. 내가 어느 날 140일이면 뭐야? 5달이잖아, 5달. 사라져 갑자기. 5달에 짜증 나타나더니 야씨 세상 모든 문제 내가 다 설명했다 뭐 이러면서 나타나면 뭔가 이렇게 의미 있지 않겠어요? 모든 이에게? 아니야? 할 거야. 네가 웃으니까 더 짜증나서 할 겁니다. 나죠? 언제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이렇게 갑자기 절에 들어가서 해설 강의만 찍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설 강의 찍는데 왜 절에 들어가? 학원에서 찍으면 되지. 자, 그럼 그렇다 치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A2가 나왔죠. A2가 나왔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다시. 겁나 웃긴 거 여기서 뭐가 된다고? B4하고 B5가 나오는 거예요. B5가 이렇게. 맞지? 여기가 B6하고 B7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B는 B로 왔어요.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되면서 가는 겁니다. 가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섞였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지. 배웠으니까 말이야. 이게 섞였지만. 거기 보니까 뭘 구하라고 했냐면 AN끼리 나중에 합을 구하고 BN끼리 합을 구하라 했는데 야, 숫자도 얼마나 티나냐? 1부터 몇 항까지? 63항까지. 1항부터 몇 항까지? B는 31항까지. 이거 뭔 소리야? 요까지가 7항까지, 그 다음에 15항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요 줄별로 합쳐라. 이런 얘기예요. 다만 A의 줄이 한 줄 더 간다. 이런 얘기 정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갑니까? 자, 한번 얘기해보자. A48이 9래. 와. A48이 9래. 1. 여기 3까지. 여기가 7까지. 여기가 15까지. 여기가 31까지.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을까? A48이 있겠네. 근데 여기 A48이 있었다고 치자. 그럼 걔는 누구의 아들이야? B24의 아들이겠네. 알겠지? B24는 누구의 아들이야? A12의 아들이겠네. 오, 마침 여기 딱 연결이 됐어. 나 진짜 이거 짜고 한 거 아니야. 알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결이 쫙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오케이, 정보 하나 얻었습니다. A48 얼마라고요? 9예요. B24 얼마라고요? 어떻게 해서 B가 A로 넘어오게 된다고? 2 더해서 넘어오게 된다고. 원래 7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2배 내려오게 된다고? 3AN에서 2를 빼는 거라고. 여기가 3인 거라고. 그래서 3 곱하기 9에서 2를 빼서 온 거라고. 그럼 얘 어떻게 오게 된다고? 2를 더해서 온 거라고. 원래 1이라고 이렇게. 알겠지? 어떻게 해서 온 거라고? 여기도 똑같이 1이었기 때문에 3배에서 3 됐는데 2 빼서 1 된 거라고. 알겠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온 거라고? 1을 뺀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원래 뭐였다? B1이 2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B1이 2에서 시작했던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래서 B1이 2니까 사실 얘를 알았다는 게 무슨 소린지 알아? 다 알게 된 거예요. 다. 내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 구할 수 있는 녀석이 된 거야. 이제 여기는. 그럼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궁금한 건 뭐야?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네 왕은 누구냐? 이거 되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 구조화를 배운 이상 이건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넌 누구냐를 하는 건데 거기 보니까 합을 구해서 줬어요. 합에 대한 정보가 줬어요. 자, 보시면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로 넘어갈 때 뭐가 된다고? 1로 넘어갈 때? 2배에 더하기 1이에요. 여기 2였으면 2배 더하기 여기는 5가 돼요. 여기 5. 알겠죠? 5가 되는 중이고 다시 여기서 1로 넘어갈 때는 뭐가 됩니까? 여기서 1로 넘어갈 때는 A1에서 1로 넘어갈 때는 둘이 합쳤더니 2배에 더하기 1이 오! 이럴 수가. 뭐라고 무조건? 여기서 1로 넘어갈 때도 2배 더하기 1이고 여기서 1로 넘어갈 때도 뭐야 사실은? 2배 더하기 1이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볼게. B가 더 짧으니까 B부터 구해보면 B를 몇 개 구하자고? 31개만 구하자고 했는데 31개는 여기가 16개, 여기가 15까지 31개는 어디까지? 요까지만 다 합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B들을 전부 다 합칠 건데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2가 있었고 여기는 뭐야? 여기는 2A1 더하기 1 2A1 더하기 1 맞죠? 2A1 더하기 1 그래서 다시 얘는 뭐였다고? 얘는 5에다가 2배에서 1 더한 거니까 11
맞죠? 다시 얘는 뭐라고? 여기가 2A1 더하기 1이었는데 2배 쓰니까 4A1 더하기 2인데 1 더하니까 더하기 3. 여기는 8A1 더하기 7. 여기는 16A1 더하기 15.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B들의 합은 뭐라고? 요렇게 더하기 5 더하기 도요 11. 다시 여기는 22에다 더하면 23. 다시 더하면 46에다 더하면 47.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11에다가 다시 여기 더하면 8A1 더하기 17. 8A1 더하기 7. 더하기 요런 거 7 했다 잘못해서 11이라고 봐서 틀리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거 잘 고쳐 써야 되고 다시 7. 요게 뭐예요? 요게 B들의 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쌤 A들의 합은요? 아 몰라. 얘가 있고 5, 23, 47에 2배면 94에다 1 더하면 95. 일단 더하고 볼게. A1 더하기 5, 23, 95까지 해서 63까지 더했고요. 그럼 여기서 요거 더해줘야 되는데 요게 뭐라고? 요게 4A1 더하기 3에서 16A1 더하기 15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에서 요 녀석을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155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 4점짜리만 7,000개 원래 9,000개인데 이거 좀 빼면 7, 8,000개 될 테니까 하루에 4, 50개씩 해가지고 한 5달, 6달 너 졸업하기 전까지 응? 진 뭐? 진짜 하시게. 해보게. 평교는 무조건 할 수 있을 것 같고 2, 4 이런 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평교부터 먼저 해보게. 한번 찍어봐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제 4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모범적인 풀이로. 오케이? 가장 추천하는 풀이로. 노가다 계산 말고.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이죠. 기출문제집. 남이 기출, 자이 스토리 아니고 남이 스토리. 오케이? 남이 스토리. 왜냐면 그게 영상 해설 강의니까. 오케이? 솔직히 기출문제집 살 때 기출문제집을 사는 거야? 해설서를 사는 거지. 안 그래? 문제집은 어차피 다 똑같잖아. 가끔 이런 질문 하는 친구들 진짜 있다니까. 기출문제집 선생님 뭐가 좋아요? 뭐가 좋겠니? 네가 보기에 눈에 편한 걸 사. 뭐 초록색으로 사고 싶으면 초록색으로 사고 칼라로 사고 싶으면 칼라로 사고 알겠지? 그냥 무겁고 가볍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종이질로 보는 거지. 뭐 기출문제집의 퀄리티가 어디 있어? 해설만 보는 거죠. 해설만 차이가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해설은 영상으로 찍으면 어떤 기출문제를 따라갈 수 있게 이렇게. 자, 예제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조화시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시겠죠? 예제 5번은 약간 클래식한 버전의 수열의 기납적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행이라는 게. 옛날에 중복조합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뭐 중복조합을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확통 선택한 친구도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지만 중복조합이 되게 웃기는 단원이었는데 확통을 모르는 친구들은 그런 단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웃긴 단원이었던 게 되게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편이에요. 중복조합이. 제대로 공부하면 어려워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뭐 순열이랑 조합이랑 중복순열이랑 뭐 이런 거 학교에서 이렇게 쭉 배우는데 중복조합만 딱 듣고 바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어렸을 때 확통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확통 한번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는 고등학교 들어가서 확통 공부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졸업할 때까지 다 맞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쭉 살았고 수업 시간에만 그냥 들으면서 그냥 끄덕끄덕하고 말았었고 따로 문제집을 풀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중복조합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끝났는데 확 와닿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그냥 어설프게 피상적으로밖에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책이 없어. 확통 책이 없어. 이게 확통 책이 없으니까 이제 정석으로 이제 친구 건 잠깐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야 확통 정석 책 좀 줄래? 이래가지고 이제 막 거기서 공부하고 있으면은 왠지 그때 당시도 내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게 너무 쪽팔리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확통 따위로 공부하는 모습을 친구들한테 보여주다니 너무 망신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치 막 잠깐 줄래? 그러면 이제 뭐 별거 아닌 거를 막 찾는 사람처럼 막 그냥 사실은 중복조합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여기 중복조합이 써있어. 그러면 이렇게 지금 머릿속에서 진짜 졸라 돌고 있으면서 관심 없는 척 막 이렇게 여기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왜 불 거 있어? 그러면 아니 뭐 그냥 뭐 몇 페이지나 되나 봤지 뭐 약간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중복조합이 원래 어려워요. 근데 그 중복조합이 왜 어렵냐? 중복조합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언제 중복조합을 적용하는지가 맨 처음에 체득되기가 조금 어려워요. 조합 같은 경우는 그냥 셀렉한다는 그런 느낌이라서 사고의 방식이랑 비슷한데 중복조합이 조금 어려워요.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중복조합이 교육과정에 빠졌어.
한번 들어왔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다음 교과정에 빠졌어요. 알겠죠? 근데 중복점에 빠지니까 뭐가 빵꾸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로 들어왔어. 다시 도로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이러는데 들어온 다음에는 문제를 낼 때 그걸 실생활에다 적용시키는 문제를 내버리기 시작하니까 난이도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중복점은 그냥 현실 적용만 시키는 것만 해도 난이도가 바로 킬러급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중복점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박스에다 묶은 다음에 수식으로 딱 써줍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만 구하게끔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중복점의 난이도가 현실적으로 많이 내려와요. 알겠죠? 그러면서 문제 유지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중복조합 기출문제를 보면 최고 문제들은 다 박스에 들어가 있고 어느 저 시점 이전의 문제들은 다 실생활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도 마찬가지인데 요즘에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어떻게 돼 있냐면 기납적 정의를 식으로 써줘요. 그리고 어떤 정보를 주면서 풀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전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런 식으로 딱 식을 써주는 게 아니라 귀납적으로 정의된 말 그대로 되게 복잡한 수열을 일상생활에다 쭉 펼쳐놓은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게 옛날 버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옛날 버전 문제지만 언제 어떻게 다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긴 해야지. 알겠지? 평가원이 발표한 거 아니잖아. 뭐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무조건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수식으로 딱 써드리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제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한다 진짜. 약속 알았지? 이제 네가 막 질문하러 와. 그러면 몇 번? 이거 거기서 내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설명해 줄 수 있게. 알겠죠? 자 예제 5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로 옛날에 제가 처음에 딱 강의 시작할 때 09년도에 어떤 되게 어려운 확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재수종합반에서 그때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짜증나는 게 애들이 질문하라는 게 짜증난다고 하면 안 되지만 이게 인간이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애가 질문을 해. 설명을 해줘. 걔 가. 좀 이따 또 내려와 누가. 또 질문을 해. 근데 그 문제야. 설명해줘. 걔 가. 또 그 다음 또 내려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 질문을 해. 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진짜로. 하루에 4-5번씩 똑같은 문제를 계속 수업을 하면 나중에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재수종합반이 300명쯤 되는 학원이었는데 와 이러다가 내가 100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밤에 그걸 만듭니다. 내가 말하는 거를 다 쳐요. 알겠죠? 어차피 말해야 되는 걸 똑같이 쳐. 그래서 타이핑 만들어서 누가 와 그러면 저기 나온다. 그러면 인쇄 쫙 해주면 이제 걔가 들고 가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09년도에 그때 이거 되게 좋구나라고 해서 아예 그거를 다 강의로 찍어놨었으면 그렇지. 그때부터 찍었으면 매년 한 해씩만 찍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하려니까 지금 8,000개 해야 되잖아. 좋던데 8,000개 언제 하지? 말이 8,000개지. 수학 문제를 8,000개 푸는 것도 힘든데 8,000개를 해설 강의 찍으려고 생각하니 와 다시요. 예제 뭐 되겠죠? 언젠가 됩니다. 올해 안에 해드리겠습니다. 자연수에 대해서 좌표 평면의 점 A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A1의 좌표는 뭐라고? 1,1이다. 쭉 이동된 녀석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봐봐. 귀납적 정의가 안 써 있잖아요. 식이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돼요? 뭔가 방금 전에 바탕으로 그 다음 점을 평행 이동해서 찍어 나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쭉 찍어 나가는 거지. 이게 뭐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쓴 거예요. 근데 다만 그걸 좀 더 현실적으로 쓴 거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도 여러분이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 공통점은 뭔지 알아? 이 자세한 과정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보통 그냥 그림 보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눈치껏. 5, 1, 2, 3, 4, 5, 6 규칙 보여 안 보여? 1, 3, 5, 7, 2, 4, 6, 8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이거 보이죠?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여기? 홀수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1,1 여기 2,0 여기가 3,-1 여기가 4,-2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간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다시 똑같이 여기 어디 얼마야?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 3,2 4,1 여기 5,0 이렇게 쭉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AK 좌표가 7,-2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7,-2는 어디 있겠니? 얘네들의 차이가 얼마야? 얘네들의 차이는 2고요. 7,-1은 어디 있겠어? 다시 여기서 5였었으니까 그 다음에 6,-1이 있었을 거고 여기가 7,-2가 있겠네요. 이렇게 딱 있겠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야? 2, 4, 6, 8, 10 여기 뭐야? 그러면 A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10이다. A의 좌표가 9,-7이래요. 9,-7이면 이대로 가서 여기 또 찍힌 점이 하나 있었겠죠. 이렇게요. 알겠죠? 왜냐면 여기가 이만큼씩 절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여기서 다시 5칸 더 가면 9,-7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될 텐데 A를 구하시오. A는 얼마야 여기가?
1, 3, 5, 7이니까 7에서 5칸 더 가려면은 10만큼 더 커져야 되는 거 A17 이렇게 되면 되겠죠. 알겠죠? A17. 17에서 A10이 되는 거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 나온다? 27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엄밀히 따지면 기납적 정의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방금 전 항에서 어떻게 해갖고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납적 정의라고 보실 수 있으며 그랬던 옛날 스타일의 문제들을 모아놨는데 확실히 출처가 어떻게 돼요? 2010년대입니다. 2020년대가 아니고. 이게 출처를 보시면 2010년대 문제들이 다 이런 성향을 띠고 있으니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문제들을 쭉 유제들 넣어놨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정도로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수열의 구조와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수학적 기납법 그냥 빈칸 채우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수열의 구조와 수학적 기납법이다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아까 얘기했었어요. 예제 6번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1 곱하기 n에서부터 2 곱하기 n-1까지 해서 n 곱하기 1까지를 다 합친 녀석이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아까 증명해나가는 과정이었는데 뭐였어요 이게? 1부터 k까지 합쳐지고 가에 들어갈 녀석이 뭐라고 아까? k 플러스 1이다.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맨 마지막 줄에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했었고 그 더하다 보면 1부터 k까지 해서 k 플러스 1까지 더하면 2분의 k 플러스 1의 k 플러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4번 아니면 5번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계산하시면 k 대신 k 플러스 1 넣으면 되는 거니까 4번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응? 이게 옛날 문제인 게 티나는 게 어디서 티나는 줄 알아? 요즘에 이렇게 안 나오죠. 가나다에 알맞은 걸 바로 차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안 나오죠. 이렇게 나오던 시절에 이렇게 풀면 돼요. 보세요. 이건 안 먹히네. 9월 평가원이어서 안 먹히는 거구나. 수능엔 다 먹혔는데 보세요. 가 보시면 k 대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이죠. 다수결로 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나도 있잖아. 나도 다수결로 정하고 나도 다수결로 정해요. 그럼 그게 교집합인애가 하나 생기거든? 그걸 고르면 돼요. 그게 수능엔 다 먹혔어요. 근데 이게 평가원이는 안 먹히네요. 답이 4번인데 그럼 여기 4번이 아니라 이제 1, 2, 3번 중에 고르게 되잖아. 다수결로 하면. 가를 다수결로 하면. 그치? 얘는 평가원에서 안 먹혔던 것 같고 수능은 다 먹혔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맨날 이런 식으로 푸니까 안 한다 이러면서 갑자기 GK, FK 이걸로 바뀐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제 6번에 대한 얘기는 했었으니까 다른 유제들도 풀어보시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알겠죠? 요렇게 정리하시면 수학적 기납법까지 싹 다 마무리가 지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알겠죠? 오케이?